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굿모닝 경매, 오늘도 활기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주제로 넘어와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물 대장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등기부 등본 볼 줄 아세요? 저도 몰랐던 것 같아요. 당연히 몰랐고, 심지어 제가 전세를 살고 있을 때에도 등기부도 볼 줄 모르면서 그냥 전세 살았죠. 등기부 등본을 볼 줄 모른다는 거는 진짜 위험한 겁니다. 진짜 슬프지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경기도 광주에 다가구를 낙찰받으려고 조사를 가던 때였어요. 중개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저희 얼마 전에 되게 무서운 일이 있었잖아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이 다가구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대출이 꽤 많아요. 그리고 보증금도 꽤 세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사면 안 돼. 근데 어떤 아버님이 오시더니 자기는 괜찮으니까 대출 많아도 되고 보증금 좀 많이 인수해도 되니까 내 돈 안 들어가는 물건을 살 수 있게 해달래.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신경 안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값은 10억인데 대출이랑 보증금이랑 합치니까 만약에 11억이야. 여러분은 그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면 안 되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물건만 찾더래요. 알고 봤더니 그 아버님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우리 집이 변변치 않아 가지고 이번에 좋은 기회가 와서 어떤 애기 하나를 사귀게 되는데 요거 지금 꼭 그 결혼까지 꼬린시켜야 되는데 가진 게 없어가지고 건물이라도 좀 있는 척 하려고. 여러분 이거 진짜 얼마나 무섭습니까 진짜. 여러분 이 등기부 등본 반드시 볼 줄 알아야 돼. 서두가 길었네요. 그죠? 어쨌든 도움이 되면 되는 거니까요. 자, 자료화면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뭐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자, 이렇게 항상 이런 건축물 대장이 존재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가 나와 있는 게 일반적인데요. 세 페이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건물이 층이 높고 뭐 이런 게 많으면 기재하는 공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빌라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나왔는데요. 꼬마 빌딩 이런 것들은 아주 자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빌라 같은 걸 볼 때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이걸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 여기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용도. 지금 층별, 구조, 용도 써 있죠. 이 용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세대 주택. 네, 왜냐면요. 특히 2층 같은 경우는 주차장 공간이 부족해서 원래 여기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더라도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6개 호실밖에 못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은 확보되지 않았지만 8개 호실을 꾸역꾸역 짓기 위해서 용도를 사무소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건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진짜로 사무소로 쓴다면 합법이지만 대부분 주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죠. 자, 이게 왜 위험한 사안이냐면요. 건물을 옆으로 조금 확장해가지고 이행강제금 내는 것은 비용이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용도 변경, 용도까지 어기면서 위반한 건 이행강제금도 조금 더 비쌉니다. 그리고 면적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일반 위반 같은 경우는 옆으로 넓어진 만큼 그 이행강제금이 나오는데 이렇게 사무소 용도 자체가 변경된 거는 전체 면적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이행강제금이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요, 오른쪽에 위반 건축물로 이미 적발이 됐다면 여기에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 여기 옆에 이렇게 글씨가 쓰여지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뭐를 위반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보통 마지막 페이지 변동 내용 및 원인, 여기에 어떤 내용으로 어디 과에서 적발이 됐는지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2010년 1월 13일 날 건축과로부터 신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91호에 따라 10년 1월 13일 날 사용 승인되어 신규 작성했습니다. 새로 다 지어지고 나서 이거 이제 사용해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승인을 받은 내용인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18년도 7월 1일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남구에서 미추홀구로 변경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부동산과 관련된 변경 내용은 여기 다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반 건축물이 등재가 되면 뭐라고 써 있을까요? 여기 보면 보통 주택과 건축과
어느 부서에서 위반을 적발했는지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몇 제곱미터 어디 부분을 위반했는지도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반 건축물이 써 있을 경우에는 바로 이 페이지에 와서 어떤 원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는요, 그냥 빌라의 경우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면 되는데요. 혼자 단독으로 건축이 지어진 것들은 꽤 많은 것들이 써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건축물 대장을 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까랑은 사뭇 다르죠? 여기가 뭐가 칸칸이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여기 보면 건축 면적,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대지 면적, 평수로 아니고 다 제곱미터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약간은 3.3을 나눠야 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뭐 크게 중요할까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되지 이거를 위반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건폐율과 용적률은요, 그 땅의 신분에 따라서 여기가 2종 일반이라 그러면 60% 건폐율은, 용적률은 보통 200%, 250% 한도 내에서 짓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지어진 것들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위반하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대지 면적은 뭘까요? 그 건물이 앉아있는 땅의 면적을 당연히 얘기하는 거고요. 건축 면적, 그 건축물이 지어진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건폐율은 퍼센트잖아요. 용적률도 퍼센트잖아요. 그러나 면적은요, 이 바닥, 건축이 올라온 그 바닥 면적을 얘기한 거고, 정확하게 몇 점 1제곱미터까지 써 있죠? 연면적은요, 지어진 충수의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것이 연면적인 거예요. 조경 면적은 뭘까요? 화단, 이런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일정 면적 이상의 건물을 짓게 되면 그런 것들이 필수로 있어야 돼요. 법이에요. 그래서 높이는 당연히 높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건축선 후퇴 면적은 땅이 모양이 있으면 그럼 그 땅에 내 땅 끝에서 라인에서 얼마큼 후퇴해서 지어졌는지. 자, 호수, 가구수, 세대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네 가구가 지어져 있다는 얘기겠죠. 용적률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만큼 좀 덜 지었다는 얘기예요. 네 가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내려가 보면 층별로 나옵니다. 1층은 다가구 주택으로 신고를 했는데 계단밖에 없구나. 그러면 1층은 거의 주차장의 모양이네. 이런 걸 유추할 수가 있겠죠. 2층은요? 2층에 바닥 면적은 119제곱미터인데 두 개 호실을 넣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요거 중요합니다. 설계자, 공사 감리자, 공사 시공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명확하게 어디 사무소에서 진행을 했는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건물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누구보다도 이분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잘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위반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분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러면 이 세 분 중에 어떤 분에게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바로 설계자입니다. 모든 설계를 하신 회사분이 설계자입니다. 공사 감리자는요, 이 공사가 잘 진행되는지 감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공사 시공자는요, 설계하신 분이 설계한 대로 공사하신 분이에요. 자, 근데 요거에서 여러분 저 좋은 팁을 알 수 있죠. 자, 건축주가 공사 시공자야. 건물의 주인이 본인인데 본인이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잘 지었을까요? 대충 지었을까요? 짱짱하게 잘 지었겠죠. 이게 콘크리트를 꾹꾹 눌러 담는 건물이 있고요. 대충 모양만 채워가지고 빼는 건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도 되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지을 때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거 짱짱하게 지었겠는데 이런 게 유추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주차장이 있는데요. 옥내 주차장 3대가 있고 5개가 2개가 있대요. 그리고 자주식은 뭘까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주차하는 공간은 자주식이라고 하고요. 자동차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기계식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는 전기차고요. 그리고요, 승강기 20인용 써 있는데 여러분 진짜 20인용일까요? 20명이 타려면 어떻게 타야 돼? 빼빼로처럼 타야 돼. 이렇게 빼빼로처럼 타야 돼. 이렇게 허가는 14년 7월 1일 착공, 그로부터 5일 있다가 바로 공사가 시작됐네요. 허가는 뭐예요? 이렇게 설계 자료를 가지고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착공이 바로 시작되는 거는 문제없이 되게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됐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사용 승인은요, 다 지어지고 나서
이거 사용해도 됩니다 라고 승인을 받은 날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잘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정말 좋은 시기에 잘 지었을 거예요. 연동내음이 원인,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쓰여 있습니다. 아, 건축물 대장 이런 걸 보는 거구나. 아,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 그 다음에 혹시 위반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면 그 설계자님한테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험하지 않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또 이런 팁을 하나 더 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백복션의 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